네, 검수 작업을 쌤이 하고 나면 넘기잖아? 아, 이게 괜찮습니다 라고 넘기면 전 캠퍼스에서 그 자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에요.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교님이랑 계속 검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따라 조금 정신이 없네요. 바빠 현대사회. 몇 번이죠? 20번이죠? 20번은 그 창의성이 지적 과정은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 뭐 제목으로 써져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이 창의성이라는 영향을 받는다 뭐뿐만 아니라 뭐로도 이렇게 이제 간 거고요. 원래 나돈니 버들스를 쓸 때 항상 B를 강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인터렉추얼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적 과정이거든요. 진짜 뭐 학교나 뭔가 지적인 지식을 쌓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왜 창의성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생기지 않아요? 창의성이라는 게. 그래서 다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 There has been 굉장히 뭐가 많았었냐면은 인터레스트가 되게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있는데 이게 감성지능이거든요. 감성지능이라는 이 개념에 관심은 되게 많았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았었다라고 한 거고요. 이게 인터레스트는 셀 수 없는 거라서 어라도브로 꾸민 건데 매니로는 못 꾸미고 머치로는 꾸밀 수 있죠. 원래 얘가 셀 수 없는 이제 명사니까 인터레스트로는 쓰지 않아요. 관심이라는 걸로 이제 불가선명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에 되게 관심은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be in touch with 그들의 관심, 그들의 감정이죠. 그들의 감정과는 약간 이제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feel incapable of 무엇을 뭘 못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본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좀 잘 못한다 라고 이제 느낀다라는 거죠. 뭐 그쵸?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be in touch with는 어디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건데 나시니까 이제 인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한 거고요. 인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못하겠죠. 인지를 못해서. 그래서 connect with 괜찮네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connect with랑 respond to도 괜찮네요. 본인의 감정에 반응을 못한다. 그래서 표현을 못한다라고 간 거니까. impotent라는 단어로 썼는데 impotent가 능력이 없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express를 못한다라는 단어로 쓰고 싶었던 거였지. unable to는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랬대.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서든 어떤 결과가 굉장히 이제 명확하고 재난적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몰라서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하면 당연히 그게 어디든 간에 결과는 좋진 않겠죠.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건데. 그래서 디제스트러스, 재난이다, 완전 루이너스, 뭐 또는 fatal, 뭐 치명적이다, 이런 결과는 어쨌든 좋지가 않다라는 건데, 이게 원인을 썼네요.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학업, 교육이라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써져 있는데, 우선 부분적으로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레가시가 이제 유산, 산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의 결과다, outcome, result. 아카네빅 일루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업적인 그러한 허상 때문에 생겨난 이제 유산이라는 건데, 딜루전 괜찮네요. 딜루전 디셉션. 된다는 거 된다. 딜루전 디셉션 요 정도. 요게 학업적인 그러한 일루전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유산물인데, 전통적인 이듀케이션, 전통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트 나누거든. 얘랑 얘를 A와 B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지능과 감정을 세퍼레이트 나누거든. 근데 약간 첫 번째 측면을 좀 보다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컨센트레이트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퍼스트 첫 번째 거가 feeling이겠냐, 인텔리전스겠죠. 요거 지능이죠. 그러니까 전통적 교육 같은 게 교육이 지능과 감정을 나눠놨는데 약간 집중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집중했었냐면은 지능 쪽에 집중을 많이 했었다면, 원래 뭐 공부, 가르치는 거 이런 거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으니까 전통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요게 전자죠. 전자를 말할 때 포멀이라고 쓰니까 후자를 말할 땐 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후자고요. 어쨌든 뭐 전자와 후자 중에서 전자를 많이 이제 신경을 썼었던 그런 교육 환경이 있어서 this is why 다음에는 뒤에가 결과임.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그것은 no guarantee, 보장하진 않더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도 괜찮다고. 네가 지식 수준이 높은 거지 감정 지식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전통적 교육 방식은 지식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으니까 라고 봐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거기에만 하다 보니까 높이 교육을,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보장이 된다라는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를 쓰긴 했네요. 그러나 그래도 친밀한 관계는 있대요. between 뭐랑 뭐, 안다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도 클로즈예요. 여기 지금 S가 빠져 있는데 여기 S가 뒤로 빠졌어. 이렇게 S로 빠져가지고 이제 친밀함이라는 그 감정이랑 그래도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것과 감정에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안다,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건 is not, 뭐가 아니냐면은 단순히 intellectual process가 아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이런 지적 과정, 그 단순히 지적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사실 주제예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게 엔리치가 된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된다. 즉 뭐 아규멘트 컬티베이터로 했는데 컬티베이터는 함양이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고, 아규멘트는 확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건 굉장히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바이 다른 능력에 의해서, 다른 능력 덕분에 많이 이제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어떤 거냐면 감정, 직관 또는 뭔가 재미있는 상상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이 풍부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로만은 나오진 않는다. 단순히 지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서 7번 문장에서 물론 안다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건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는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님. 지적 과정이 아예 필요 없다, 그건 아닌데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창의력이라는 건. 요거로 이제 마지막 9번이 조금 더 주제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디플레이트랑 인포블리시는 다, 인포블리시가 가난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디플레이트는 감소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반이어로 써는 거예요. 감소시키다 이런 느낌이라서 다른 능력 덕분에 많이 올라간다로 가주셔야 되는 거여서 디플레이트나 인포블리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건 지적 능력 때문에만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능력, 다른 과정 때문에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실험을 함부로 못하는 영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학이요. 실험을 해볼 수 있나요? 한번 해봐. 우리 한번 이렇게 잘라볼까 저렇게 잘라볼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육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까, 오늘은 저런 활동을 해볼까,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는 실험을 하는 그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죠. 이거는 못하는 거고 실험 따위는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는 거고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디펜즈 온이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죠.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실험학습의 중요성 있잖아요. 이 중요성이라는 게 되게 강력하게 뭐에 달려져 있는 거냐면 그 활동의 네이처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네이처가 특성이잖아요. 활동 그 자체의 특성에 달려져 있다는 거지. 어떤 활동은 할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네이처 이렇게 하는 건데 디스포지션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스포지션이 기질이란 뜻이거든요. 기질, 특징.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건데 캐릭터리스틱은 너무 쉬우니까 디스포지션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활동의 기질 특징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약간 위험이 많은 액티비티도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들은 해부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실험을 굉장히 리밋해야 돼요. 리밋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한해야 된다고. 실험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confine, curb, hinder, inhibit 금지해야 된다 이거죠. experiment는 금지를 해야 한다. because 왜냐하면은 they could conflict with 이것이 뭐와 상충될 수도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런 노멀 퍼포먼스요. 이것은 무엇의 노멀 퍼포먼스냐면요. 꼭 성취가 되어져야만 하는 노멀 퍼포먼스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평범한 수행 능력인 건데 이 수행 능력과 conflict with라고 들어가잖아요. 충돌한다.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에어라인 파일럿이나 서전 같은 경우는 cannot learn in this way. in this way가 의미하는 거는 실험을 통한 학습이요. 외과 의사나 아니면은 조종사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학습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다 뒤지는 거니까 다 그냥 사람의 목숨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실험으로는 뭔가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꼭 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노멀한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게 서전으로 봤을 때는 수술일 거고요. 파일럿으로 봤을 때는 비행일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실험을 해볼까에 대한 거는 좀 리미트를 해야만 하는ling 제한해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비슷하게요. 비슷하게 또 어떤 사람이냐면 얘는 마셜링 야드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철도 조차장이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철도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더 플로우, 그 흐름을요. 이 지하철 트래픽의 통행량 있죠. 이것을 조절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회피할걸? 실험을 회피할걸요. 그들의 이 일한의 기본적인 코스에서 오늘은 한번 얘를 이쪽으로 돌려볼까?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잘못하면 막 꿍 하고 부딪힐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요. 여기 바이 컨트라스트가 대조적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 한꺼번에 이제 모아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 활동이 1이에요. 얘는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부터 7번. 얘가 활동 2예요. 얘는 실험을 해도 오케이예요. 그런 직업군도 있을 테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험을 해도 그래서 대조적으로 썼네요. 대조적으로 티처 같은 경우는 캐리아웃, 이행하다, 스윙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교육적인 실험 같은 것들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크래프트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솔루션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듀링 뭐 하는 동안에 그 생산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공예가로 넣었는데 공예가들도 역시나 뭔가 좀 다르게 해볼까?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구할 수 있겠죠. 왜냐? 얘네들은 생명의 문제는 아니잖아. 아니 이거를 무슨 오치를 했다가 청자를 만들었다가 백자를 만들었다가 그건 자기 마음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프로페셔널한 트라이 앤 에러, 그러니까 시행착오죠. 전문적 시행착오의 에러의 측면이죠. 실수의 측면. 이거는 결국에는 rarely consequential 이라고 나와요. rarely는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잖아요. consequential은 굉장히 필수적인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중요한이란 뜻인 거거든. 여기서 significant, decisive 굉장히 결정적이라는 건데 rarely가 들어갔잖아요. 결정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걔네들이 시행착오를 했던 거 그렇게까지 결정적이진 않다.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insofar as는 뭐뭐만 한다면 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만 한다면 이라고 여기에 조건을 들었네. 그 결과가 빠르게 assessed가 되고 메소드도 어댑티드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과만 빠르게 평가가 되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하네 이건 바로바로 결과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가 빠르게 평가가 되고 방법도 적응을 하는 거죠. 적용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만 된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뭐 엄청 중요한 결과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 시험의 이제 오류적인 부분 같은 것들도.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러한 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 팩트 있잖아요. 이 팩트가 디펜즈 오너 사전은 어디에 달려져 있는 거냐면은 리스크와 이메디에이스는 긴급함이거든요. 그 결과의 긴급함이나 아니면 결과의 위험성의 그러한 특징에 이제 조금 더 덕의 본능에 달려져 있다라는 건데, 그러므로 약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consist of 무엇에 들어가냐고, 약간 눈에 띄게 명확하게 인지적 학습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계획이 돼 있어, PP. but 그러나 컨트롤은 그렇게 좀 적은 편.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좀 적은 편의 실험. 계획은 한 실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컨트롤이 막 심하고 제한이 되게 심하고 그렇지는 않은 그런 실험의 일련의 연속적인 그런 실험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학습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쪽 이 5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기본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만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신속하게 평가가 되고 수정이 된다면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런 식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것이 얼마나 이제 신속하고 지연의 여부에 달려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활동들은 실험을 해도 괜찮다. 뭐 이제 약간의 몇 가지 조건을 달긴 했어요.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됐던 저 조건인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빠르게 평가가 되고 이제 방법도 조금씩 개조가 되고 적응만 된다면, 뭐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목을 한번 보니까 요인들, 결정짓는, whether, 뭐가 실험으로 하는 실험 학습 있잖아요. 실험 학습이 can be performed,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뭐라 그랬게? 활동의 종류에 따라. 뭐 이런 활동은 그렇고 저런 활동은 그런 건 못하고 실험은 못하고,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22번에 22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뭔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 진짜 알아야 되거든? 정말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그런 현상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 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긴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니까 블락킹이라는 거는 occur, 발생을 한다. 여기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 블락킹이라는 거, 갑자기 막혔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막혔다, 인터럽션, 뭐 클로깅도 괜찮다. 클로깅도 막혔다라는 뜻이거든요. 서스펜션은 중지, 홀트도 시즈 뭐 이런 거 다 중지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정지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같은 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이 되긴 합니다. 갑자기 뭐 번호가 생각 안 나는 거나 갑자기 되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이런 캐주얼한 컨버세이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engaged in 이러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block on a word,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이 센텐스 중에서 그 단어 뭐더라 있잖아.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단어 같은 것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요. 또는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연극 배우 같은 경우는 fear, 무엇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거냐면은 뭐야, 얘 동사 맞지? 여기 있다. 상대적으로는 물론 레어하긴 하지만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먼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그들이 block on their line이요. 그들이 이제 본인의 대사에서 갑자기 블락이 된 거지. 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여기서 when이 모멘트를 꾸미고 모멘트가 선행사로 쓴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제 순간 같은 거, 도제 순간이에요. 얘가 얘랑 붙은 거야. 중간에 이렇게 꾸며져가지고 좀 길어갖고 도즈 모먼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와, 앞에 수천 명이 있는데 갑자기 대사가 기억이 안 나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다라는 거죠. 얘들이 완전히 갑자기 그 가사에 그 대사에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순간들. 앤드 그리고요. 또 스튜던트들은 또 어떤 경우게? 스튜던트들은 뭐가 또 두렵냐면요. 갑자기 더 awful realization. 그러니까 뭔가 또 갑자기 뭐더라? 이 답이 뭐더라? 네가 봤던 건데 이거죠. 당연히 이것도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의 순간일 거예요. They have blocked on a exam answer. 그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answer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멈췄을 때 멈췄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만약에 그런다라고 이제 깨닫기만 해도 솔직히 되게 무서울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심지어는 애프터 피니싱 테스트 끝나고 나서요. 이게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스폰테니어스는 자동이거든요. 자동적으로 이제 힘들이지 않았다는 건데 자동적으로 이게 그 생각이 났어. 시험 끝나고 나니까 맞다 이거지. 그거였는데 이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게 블락이 됐다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2번부터 4번까지 사례들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사례들. 뭐 이제 액터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고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단어가 뭐더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블락킹 현상인데요. 그러나 가장 여기서 이제 블락킹이 발생하는데 가장 자주 발생하는 건 사람의 이름에서 많이 자주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구조사에서 된 프로브는 이제 이거를 한 거거든요. Different type of memory failure in everyday life.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억이 자꾸 안 나는 것의 다양한 종류 같은 것들을 탐사를 한 그런 조사에서 네임을 블락킹하는 거 그것도 되게 익숙한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자꾸 까먹는 거 있죠. 이거는 이멀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페일러에서 들어가져 있는 거를 메모리 페일러가 한 단어로 하면 블락킹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요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를 요렇게 쓴 건 어소시에이션이 연상이거든요. 생각하는 거. 연상이 디스컨티뉴이티라고 했으니까 연상이 안 된 거지 갑자기. 연상이 끊긴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영이 힘내. 그래서 이제 뭐 항상 그 익숙한 사람의 이름 같은 것들이 갑자기 블락킹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은 이멀지 방사에 이제 발생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임을 블락킹하는 거 이게 특히나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트러블성, 이게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 어덜트 이게 한 대략 50살 정도 이제 지나서의 어른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이제 인지적인 어려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불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져 있냐면은 바로 익숙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이제 인지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기억력 감퇴죠. 그래서 이런 기억력 감퇴 문제 같은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도 역시나 예시네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이제 이름에 연상하는 존재고요. 사실은 있잖아. 여기 왜 생각이 안 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나옴. 이게 뭐 이제 갑자기 어떤 뇌에서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건지 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나옴. 그냥 생각이 안 난대. 가끔 그런 현상이 있대.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사례고,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도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이유가 없네요. 이게 단가 봐요. 그래서 주제로 갔을 때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도 이렇게 썼네요.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블락킹, 생각 멈춤, 생각이 안 나는 것, 다양한 사례에 대한 예시. 그러고 끝나. 이유까지는 안 나오고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대.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23번이요. 이 문제까지만 하자. 23번에
23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있잖아.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의 효과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원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더 집중력이 생기는 법이죠. 왜? 이거 5시까지 내야 돼. 그럼 거의 초인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by the time이라고 간 거니까 까지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그 시간 또는 그 날짜까지. 골이 무조건 B2B accomplished가 되어지기로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취가 되기로 한 그 목표가 어떤 날짜까지 있다라고 보자는 거야. 근데 그 date나 time 이게 주어. 이거는 should be specified가 되면 좋겠대. 좀 더 구체화가 되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지.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한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이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 2022년 수능 날짜 이런 것들이죠. 뭐 아니면 언제까지 이거 그 기말고사 날짜 마감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데드라인이 있냐 없냐로 보면 되겠네. 프레젠스는 존재한다라는 거, 앱센스는 없다라는 거니까 이게 있냐 없냐는 이제 되게 중요한 어트리뷰트가 될 수 있는 어트리뷰트는 요인이에요. 무엇에? 뭐든지 간에 골을 설정하는 그 엑서사이즈, 이제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있냐, 데드라인이 있냐 없냐가 그냥 뭐 무던하게 뭘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날짜까지. 예를 들어서 요새 바디 프로필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 여름까지 바디 프로필을 찍겠어 라고 뭔가 데드라인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함에 있어서 이거를 골을 설정하는 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하루에 얼마를 먹고 얼마를 운동하고 이런 것들에 활동에 되게 필수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크루셜 바이탈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웨이티랑 모멘터스는 뭐 좀 잘 안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이 최종 기한이라는 게 자극을 하거든. 액션을 더 많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더비교급을 썼네.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모티베이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훨씬 더 많이 자극이 잘 된다. 활성화가 되는 자극도 훨씬 더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 데드라인이 없다라는 건 앱센스가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없으면 뭐 하게 되냐면 목적격 보호해진다라는 건데 데드라인이 없으면 뭘 만드냐면 이 목표의 urgency, 긴급함 있죠? 긴급함이라든가 목표의 필요성이 indefinite가 부정확해진다라는 거고 명확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므로 당연히 모티베이팅은 떨어지죠. 동기부여는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indefinite는 부정확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intangible 명확하지가 않다. indistinct 명확하지가 않다. 이크보컬 애매하다라고 그랬죠. 애매하다. 목표의 긴급함이 굉장히 애매하다. 긴급함이라는 건 need나 significance도 있습니다. 목표의 긴급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데드라인이 없다 보면은 이 동기부여도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disproportionately large number of plays during last few minutes of football game. 지난 풋볼 게임에서 마지막 그 몇 초 정도 동안에 있잖아. 정말 여기서는 굉장히란 뜻이거든요. extremely 굉장히 immensely 거대하게 되게 많은 숫자의 이제 경기가 있었다라는 거야. because 왜냐면은 더 팀 어떤 팀이냐면은 is behind 한 팀. behind 한 팀이라는 건 지고 있는 팀을 말해. losing하고 있는 팀이요. 이 팀은 데드라인을 마주했거든. 데드라인을 마주했단 말이야. for 뭐에 대한 데드라인이냐면은 더 많은 점수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 것이다라는 거죠. 루징 게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많은 점수를 내지 않으면은 이 게임에서 질 거라는 것에 대한 데드라인에 입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구 게임을 해도 남은 한 3분 동안 지고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공격 횟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닭공이죠. 빨리 몰아 넣어야 되니까 연장전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동기부여가 굉장히 뿜뿜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활동에서의 이런 비슷한 그 상승 있죠. 상승은 occur 발생하는데 여기 increases가 주어라서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게 어디서도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 부분에서도 한대요.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했으니까 뉴욕 증권거래소거든요. 증권거래소에서 매일 트레이딩 피리어드에 끝날 때쯤 주식 거래가 우리나라 주식은 3시에 마감이 되거든요. 마감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감 시간이 될 때쯤 그때 그 상승세가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주식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판 하기 전에. 그래서 think of your behavior. 그리고 너 한번 네 행동을 생각해봐. when 언제 볼 때? 이 테스트 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때 있잖아. 그럼 너는 아마도 굉장히 뭘 늘어낼 거냐면 준비하는 그 액티비티 과정을 많이 늘릴걸? 그때 가면은 이제 잠도 많이 안 자고 공부 시간 더 많이 느리잖아요? 원래 이제 막판에 되면은 네 행동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하고자 하는 말이 주제긴 하죠.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 이스타블리시먼트, 설립이란 뜻이니까 포메이션 또는 세팅업 하는 거, 파운딩 만드는 것. 데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리드 투 뭘 만들어내냐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더 많이 증가된 동기부여가 생긴다. 동기부여를 만들어낸다. brings about 한다. 야기한다라는 뜻이니까 result in 한다. 다 야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동기부여에서는 좀 더 많은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떤 동기부여냐면 이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데드라인 만들어 두면 좋겠네. 뭐야? 이 없나요? 책에 써두세요. 이게 요양문 같은데? 이게 요양문 문제잖아요. 요양문 문제인데 그게 여기 다음 페이지에 없는 거죠? 이넥트멘트가 재정이라는 뜻이거든?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넥트멘트는 너무 어려워. 됐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